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문제가 남았죠. 12번 문제. 현장 포토하고요. 인목 폐기물 어떤 이용 방법, 녹화 공법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 첨부를 했는지 지금 여기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죠? 자료 첨부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신공법 이래가지고 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장 포토 뭐 녹화 공법에 이 신성건설에서 신공법으로 해가지고 하나 뭐 나온 게 있고요. 이제 인터넷에 바로 어떤 제목을 치면 나오더라고요. 인목 폐기물 이거죠. 현장 포토는 지금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건 현장 포토는 원체 많이 나와서 옛날에 그죠? 인목 폐기물을 이용한 녹화 공법 이래가지고 신성건설에서 하나 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나왔던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 자 환경과 적용해서 어디서 신공법으로 하나 냈다 이래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 참조 내용은요, 신성건설에서 했던 것을 제가 주로 참조를 했습니다. 제가 첨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덩어리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적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 대충 써도 이제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건접해서 쓰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이제 이렇게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는요. 말 그대로 교수님의 어떤 의도와 코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근데 우리가 교수님의 의도를 꼭 맞춰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안 맞춰도 상관은 없죠. 내가 어떤 내용의 어떤 풀이 방법으로 잘 풀어나가도 하니까 교수님의 의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로서 풀어나가도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풀면 안 돼요. 정말 뭐라고 그러죠? 상대방한테 글로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도를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용어라는 것이 아니고 논술인데 용어형이죠. 그죠? 용어형이라는 거지 논술이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논술이라는 의미는 왜냐하면 글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논술이에요. 단지 용어형이라는 것은 그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딱 내용만 찝어서 설명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교수님의 의도를 딱 코드를 맞춰서 쓰는 방법이 있고 본인의 의도를 쓰기는 써되 글로서 아주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잘하느냐는 거죠. 주 포인트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포인트가 드러나면서 이 포인트대로 제대로 뭐라고 그러죠? 체계 있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본인의 의도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죠. 꼭 우리가 교수님이 어디다 의도가 있는지 모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나름대로 풀어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요, 과거에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지금은 한 3년, 4년 전에는 안 나왔고요. 한 10년 전에 문제를 보면은요,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나오느냐면요, 우리 유튜브 자료에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시간당 여러분들이 내서
그 한 과목 끝날 때마다 문제를 딱 4문제, 6문제 이렇게 실전 연습 이래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아니면 기출 문제를 빼보면 알겠죠? 빼보면은 한 10년 전에 나왔던 그 더 이후에 나왔던 문제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요. 표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표토는요, 보관이 문제예요. 보관상의 어떤 문제점하고 이것을 표토를 이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써라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게 나오죠. 대규모 택지 개발일 때라는 단어들이 튀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표토가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토를 보관을 하고 표토를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활용이라도 건설 자재 재활용들이 나왔습니다. 건설 자재의 재활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가 이제 살짝 바뀌었죠. 자, 표토는 표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어떤 표토냐면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대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나왔다 해서 그냥 표토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장 표토 및 임목 폐기물이라는 왜 지워지죠? 임목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자, 현장 표토와 임목 폐기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 표토는 보관이 잘 안 되고요. 왜 자꾸 어두워지죠? 표토는 우리가 실제로 보관이 안 돼서 표토를 사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화면이 왜 이래 자꾸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임목 폐기물까지 플러스 시켰습니다. 물론 첨부 자료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저는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적기는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적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왜 오늘 말이 안 듣죠? 자, 여기에 보면 녹화 공법인데, 자, 덩어리로 보려고 보니까 사실은 크게 연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거는 작년 것을 기준해서만 제가 넣었고요. 한 10년 전에 어떤 나왔던 문제들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지금 너무 많죠. 그죠? 한참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없는데, 굳이 연결시키자면 여기에 이제 잔디밭 갱신 작업 이런 거 할 때 조금 배토 작업이나 잔디밭 갱신 작업할 때 하나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환경 정책에 어떤 재활용의 개념으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색 채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이런 것에 우리가 환경 개선 목적으로 녹색 채권의 개념으로 가도 저는 같이 연결시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용어기 때문에 용어형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용어형은 임목 폐기물을 이용한 녹화 공법에만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논술로 가면은 녹색 말해서 논술로 갈 때 녹색 채권에 녹색 프로젝트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녹색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할 때 임목 폐기물이나 그 다음에 그 표토를 우리가 가공하는데 녹색 채권을 이용한다라는 내용을 써도 되겠죠.
녹색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채권을 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써도 될 것 같고, 잔디밭 갱신 작업은 지금 다 논술이잖아요. 그죠? 자, 배토 작업하고 갱신 작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리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인목 폐기물의 어떤 혼합 재료로 사용한다라는 것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중에는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서로가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논술할 때 제가 또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나왔던 문제들 보면은 어떤 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잔디밭의 어떤 개선 문제라든지 오늘 이상하게 자꾸 따로 도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그걸 세워놓는 부분들을 잘못 세워놓으니까 자꾸 꺼지는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이제 페트 이용 방법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녹지 관리하는데 생태적인 관리 기법 할 때도 사실은 인목 폐기물 이용하는 방법 쓸 수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잔디밭 개선 작업할 때 물리적인 개선 방법으로서 혼화 재료, 그죠? 혼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서 같이 나중에 논술로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덩어리로 묶어서 사용하는 어떤 공부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하나하나 항상 따로따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가 강조를 다시 한번 했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표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어떤 답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죠. 자,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인목 폐기물이 뭐고 현장 표토가 뭔 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겠죠. 자, 어떨 때 우리가 나오는 거죠? 앞에 우리가 생물 폐자원입니다. 옛날에 앞에 우리가 건설 폐자재가 있었어요. 폐자재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유튜브에 지금 이 강의가 있어요. 폐자재의 어떤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분쇄하고 파쇄하고 가공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폐자재는 분쇄하고 그다음 파쇄하고 그다음에 가공 처리해서 우리가 재사용합니다. 물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 건설 폐자재든 인목 폐기물이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건설 폐자재든 인목 폐기물이든 그대로 인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겠죠. 근데 건설 폐자재든 뭐든 간에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가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분쇄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파쇄 아주 잘게 부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여기 가공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가공을 하죠. 그죠? 1차 어떠한 처리를 합니다. 가공 처리하고 분쇄하고 파쇄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물론 또 제2의 어떤 변형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폐자재입니다. 어쨌든 폐자재를 이렇게 하는 어떤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똑같아요. 어디 가나. 자, 그랬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목 폐기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거에 우리가 교수님하고 코드를 못 맞추더라도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현장 표토가 뭐고 인목 폐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장 표토는 건설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산림에서도 나오겠죠.
그죠?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볼까요? 택지 개발 댐 건설 이런 요즘에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위해서 과거도 마찬가지죠. 그런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인해서 요즘은 어떤 그, 그 성토하고 절토하고 현장에서는 제로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제로로 맞출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산림 개발 그리고 훼손지에 발생하는 생물 폐자재입니다. 폐자원이라죠. 자재라기보다는 생물의 폐자원입니다. 자, 건설 폐자재는 우리가 무생물이죠. 그죠? 무생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은 생물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연 자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보고 이런 자연 자원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데 산림 생태계와 조화된 녹화공법이죠. 자, 이제 녹화공법을 다 설명을 한 거고요. 토토나 인목 폐기물에 관한 지금 설명을 하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공사로 인해서 산림개발 어떤 훼손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현장 토토 인목 폐기물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을 어디다가 어떤 산림 생태계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녹화공법에 도입하는 방법이 무엇을 이용한 녹화공법이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목 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나오는데, 자, 표토는 뭐 다 일단은 표토는 알 테고, 그죠? 표면에서 우리가 뭐 한 10cm 들어간 30cm 들어갔다고 그러죠. 10cm에서 30cm 들어가 있는 헛갈색, 뭐 아니면 젓갈색의 토양, 젓갈색이죠. 헛갈색은 아니고 헛갈색은 위에 물질이 위에 있는 거, 그죠? 10cm에서 이렇게 위에 어떤 낙엽청을 뜯어낸 10cm의 어떤 토양은 왜 뭐 문토라고 하죠. 표토는 그 10cm에서 30cm에 있는 토양을 표토라고 하죠. 유기물이 가장 많이 집적된 토. 자, 이게 이제 젓갈색 토양이라 가지고 많이 쓰죠. 근데 다 버리죠, 실제로. 이게 보관도 보관이고 우리가 시기가 안 맞아서 건설 현장에서 시기가 안 맞아서 그 많은 토양을 실제로 어떤 현장에 넣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토목 현장을 가보면은요, 어떤 흙이 많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막 현장에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막 현장을 산림에 막 이렇게 파헤친 현장을 막 전화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흙을 우리가 막 이게 얻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개발 현장이 없으면 말 그대로 어떤 밭흙 정말 막 갖다 버리는 흙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흙 보고 뭐라 하냐면 쪼대흙이라고 그러죠. 쪼대흙. 진짜 회색토, 그죠? 회색토 같은 흙들을 막 들어오죠. 그 투수도 안 되는 회색토, 그죠? 뭐 그런 것도 막 들어오기도 합니다. 진짜 현장에 가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런 토토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목 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인목 폐기물은 수목, 그루터기, 벌채목, 장가지 이게 전부 다 인목 폐기물이죠. 자, 산림 표토도 있고요. 자, 표토는 우리가 요즘은 이제 밭 이런 걸 잘 안 메꾸고 산을 개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산림 표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목 폐기물이 있는데 인목 폐기물은 수목, 거루터기, 벌채목, 그 다음에 장가지. 자, 이제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요. 요즘은 이런 폐기물 처리를 돈 주고 해야 되는데 돈 줘도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도 어찌 보면 자연 자원인데, 그죠? 자, 진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채권을 사서 어떻게 그 연구 개발하는 방법을 자꾸 해놓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방법으로는 어떤 그 부속 가공하는 방법, 분쇄하는 방법, 파쇄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분 가공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을 녹화 공법 맞도록 사용한 데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단은 부분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에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죠. 뭐 때문에 하느냐죠. 어찌 보면 특징이라기보다는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식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반 환경 조성에 생물 종 다양성을 정진시키죠. 아무래도 생물의 어떤 자원이니까 자연 자원이잖아요. 그죠? 자연 자원.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용 가능한 녹화 공법 보면은요, 식생 기반재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대면적의 녹지 조성지 기반 환경에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완충 녹지대랑 이런 곳에 자연숲에 밑에 기반재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연에 가까운 여기에 보면 자연성이 높은 이차림 이상의 어떤 수림 구조를 재현하는데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 사용할 때 이제 산림 표토나 부속 가공, 파쇄, 그다음에 아까처럼 부분 가공 하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식생 기반재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분쇄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차림 조성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파쇄나 분쇄를 사용하는 방법일 테고, 그 다음에 녹지대 같은 경우, 그죠? 완충 녹지대 같은 자연숲을 할 때는 어떤 부숙을 해서, 그러니까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녹지 조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 조성시도 우리가 부숙 가공을 해서 사용하겠죠. 생나무를 그냥 막 이렇게 파쇄만 하면 사실은 독성분이 있죠. 그죠? 독성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무가 그냥 생 가지를 막 그냥 파쇄만 해서 실제로 우리가 토양에 그냥 갖다 놓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썩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설명은 다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 이론화 안 됐다 하더라도요, 대충의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거는 교수 코드는 안 맞추더라도 일단 환경과 적용해서 있던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신성건설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그것에서 지금 신성건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답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드를 맞추든 교수님의 어떤 출제자의 코드를 맞추든 본인의 생각을 어떤 논술화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잘 써내려가서 자기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교수님한테 의견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정도로 이거 체계화 시켜야 되죠. 그거를. 그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죠.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여기 일단 제목이 들어갑니다. 이 색깔이 너무 안 보이네요. 그죠? 이번엔 까만색 써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고요. 저는 여러분이 몸에 정의가 배겼든 여러분이 몸에 정의가 배겼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정의가 만약에 몸에 돼 있으면 자, 무엇을 정의할 건가요? 표토란 할 건가요? 임목 폐기물이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임목 폐기물이란
뭐 하실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의를 한다면 현장에서의 어떤 표토의 의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목, 폐기물이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종류가 나와야 돼요. 폐기물이 뭐고 임목 폐기물의 어떠한 종류는 뭔가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아까처럼 임목 폐기물의 임목 하니까 정말에서 살림을 함으로 해서 임목의 폐기물이 어떤 종류로 나오는가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 그죠?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목 거루투기나 벌채목이나 장가지 수목 맞죠? 그죠? 우리가 수목 거루투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보면 나물이 똥가리를 내니까 이런 거루투기 뿌리라든지 이런 똥가리들 사실 못 쓰는 나무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릇 이 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똥가리 다 잘라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가지들 장가지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정의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의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토는 뭐 10cm, 30cm다, 뭐 이 정도도 나와야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런 종류이고, 실제로 이런 것이 우리가 자연, 재료, 자원이다까지 나와야 어떠한 정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쓰신다면 그래요. 왜냐하면 종류가 제일 먼저 일단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단 정의를 하든 간에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종류의 가공을 어떻게 할 건가 나올 거고요. 이제 이해 본론으로 들어가서 녹화공법을 쓸 때, 녹화공법을 할 때 이 종류를 가지고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가공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정의를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종류가 나와야만이 이 종류를 녹화공법에 쓸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기 위한 가공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이 가공 방법에 따라서 녹화 어떠한 공법의 유형이 나와야 되죠. 그죠? 녹화 공법이 여러분이 어떤 녹화 공법이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비탈면에 어떤 녹화 공법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녹지 조성, 대면적의 녹지 조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충 녹지에 사용을 하든, 송도 비탈 공법에 사용을 하든, 그 다음에 이차림에 사용을 하든, 그 다음에 녹지 조성에 사용을 하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멀칭으로 사용을 하든, 그죠? 하든 간에 녹화 공법의 유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용 가공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거루터기를 어떻게 가공할까? 종류가 나오니까 거루터기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하고 부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부숙을 했던 것은 녹지 조성에 쓰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파쇄한다 이런 것은 뭐 그대로 해도 되는 거는 이차림 조성에 한다. 멀칭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멀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혼화제니까 그죠? 이거는 물리성 개선이잖아요. 물리성을 개선을 하니까 아까처럼 그냥 파쇄를 한다. 아니면은 부분 가공을 한다. 부분 가공을 하는 방법이 쓴다. 그래서 정의 안에는 제일 뭐 표토가 나오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임목 폐기물은 어떤 거다. 써도 상관없는데 임목 폐기물의 종류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정의 안에는. 그래서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녹화공법이 나오는데 녹화공법만 달랑 나오면 안 되죠. 녹화공법의 유형이 나오고 일단 그 종류를 어떤 가공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녹화공법에 따라서 그 가공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녹화공법에 따라서 가공하는 방법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설마 녹지 조성을 하는데 나무 심는데 그냥
분쇄한 걸 그냥 넣지는 않겠죠. 부숙을 한 것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나무가 뿌리가 다 마른다든지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숙톱밥 넣는 게 이유가 뭐예요? 부숙톱밥이 원래가 뭐예요? 나무 분쇄해서 우리 이것을 분쇄해서 가공을 했죠. 그죠? 분쇄해서 비료를 넣어서 부숙을 해서 부숙톱밥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목 폐기물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여기 바로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눈에 익었을 때 정의를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정의를 써더라도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써놓은 정의의 내용하고요. 제가 어떤 훈련시키는 정의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지금 설명을 꼭 정의라는 것이 몸에 익었다면 무엇을 적어야 되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몸에 익은 걸 참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차피 인목 폐기물 이용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재활용이란 소리죠. 그죠? 그래서 리사이클의 어떤 이용의 목적이나 또는 특징을 적는 거죠. 제목을. 그래서 이게 리사이클링을 재활용이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클의 어떤 특징 해도 되고요. 목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바로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징이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을 추리면 됩니다. 목적 여기서 추리면 되겠죠. 뭐 때문에 한다. 자, 지금 제가 앞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목적 들어가고요. 앞에 나와 있죠. 산림생태계 조화된 녹화공법을 위해서고 어떤 우리가 한룡의 자원의 어떤 재활용을 위해서다. 그죠? 자, 재료 있습니다. 재료, 수목, 거루트기 어쩌고 저쩌고 장가지 등이 있고요. 자, 이런 어떤 특징은 뭐 때문에 해주죠? 여기 있습니다. 영양분 공급을 하고요. 생물종 다양성 정진하고요. 어떤 소재로서 공급의 지속성을 가진다. 이게 지금 리사이클링의 어떤 이용의 특징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뭘 쓰죠? 재료의 어떤 유형이죠. 재료의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그죠? 재료를 이용한 유형이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이것을 1번으로 써도 돼요. 이게 1번으로 가도 되고. 자, 이제 여긴 재료 유형을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2가 나와야 되네요. 바로 2. 자, 녹화 공법입니다. 녹화 공법의 유형별 이용 방법 아니면 가공 방법. 자, 그래서 녹화 유형이 1, 2, 3 나오겠죠. 이 세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1, 2, 3 해서. 그죠? 자,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공, 이 녹화 공법은 식생 기반제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재료는 어떤 재료인데 가공은 어떤 가공으로서 한다라는 내용이죠. 아니면 녹화공법의 어떤 유형 이렇게 해놓고요. 유형 해놓고 일은 재료의 가공입니다. 앞에 여긴 재료를 했죠. 재료 종류를 했죠. 재료의 어떤 가공의 방법 해서 바로 어떤 부속 가공을 이렇게 적어야 되죠. 하는 방법. 1 부속 가공 어쩌고 저쩌고 적습니다. 바로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녹화 공법의 종류를 적고요.
녹화공법의 종류를 적고 난 다음에 이 재료 가공하는 방법을 넣는 겁니다. 자, 맨 앞에 제가 여러분이 정의를 했을 때, 자, 정의를 했을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단지 뭐예요? 이게 안에 들어갔느냐. 지금 재료 가공이 여기 들어왔죠. 앞에 거 하고. 그 다음에 녹화 공법은 여기는 이번에는 2로 들어왔습니다. 자, 녹화 공법이 먼저 들어오고 재료 가공하는 것들이 처음에 턱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자, 재료 가공을 여기는 1을 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이것도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헷갈릴까 싶어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정의를 써놓냐, 우리가 리사이클링의 어떤 이용 목적을 써놓냐를 하든 제목을 뭘로 적든 상관은 없는데 무조건 재료가 들어가야지, 재료가 들어가야지 이것의 어떤 가공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요? 녹화 공법의 종류가 나오고요. 종류에 따라서 가공 방법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죠. 재료, 아까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인목 폐기물의 재료, 인목 폐기물의 재료에 따라서 가공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녹화 공법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공함으로 해서 어떤 녹화 공법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이 들어간다예요. 자, 이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교수님이 이것을 묻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저는 지금 이게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맞든 안 맞든, 그죠? 현장 표토의 이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설령 이걸 안 봤다 하더라도 표토가 뭐고 인목 폐기물이 뭔가를 내용을 할 때 무조건 종류, 인목 폐기물의 재료 종류가 나와야만이, 그 다음에 이 재료 종류가 나오면 어떻게 가공하지?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폐기물의 어떠한 처리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하는 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기 때문에 부숙한다는 게 더 들어가는 거죠. 인공물은 부숙을 할 수가 없는데 자연 자원이기 때문에 부숙을 합니다. 분쇄, 파쇄, 부분 가공 처리는 인공물 재료나 자연 재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공 방법, 자, 풀어나가는 방법, 여러분이 정의를 하든 그 다음에 리사이클이라고 하든 간에 자, 재료, 유형, 특징 나와야 되고요. 이용 방법이나 가공 방법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것에 따라서 녹화 공법에 따라서 가공 방법을 여러분들이 넣으셔야만이 우리가 풀어나가는 용어로서 정당한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용 가능한 녹화 공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늘 우리가 또 보는 거죠. 그죠? 자, 늘 보는 겁니다. 뭐 논문이 어땠든 상관없이 우리가 늘 생각 가능한 거죠. 우리가 또 앞에 이야기했죠. 제가 그 식재 기반 녹지 기반도 가능하고요. 여기 녹지 생육 기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벽면 녹화에 어떠한 기반제, 그죠? 벽면 녹화에 기반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잔디밭, 그죠? 잔디밭의 어떠한 배토 작업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지 뭐죠? 어떤 재료로서 어떤 가공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냥 갖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 문제 미세먼지 관리제입니다. 미세먼지 무슨 관리제? 계절 관리제죠. 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우리가 법 제도 기준에 환경통합정책뿐만 아니라 생태, 물, 대기 관리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